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십 명의 알바를 채용해 보면서 느낀 점. 저는 수백 명이네요. 이렇게 가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이제 겪다 보니까 그냥 그저 웃지요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을 했든 수백 명을 했든 수천 명을 했든 어쨌든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썰이 길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명의 알바를 채용해 보면서 느낀 점이겠죠. 걸러야 할 땡땡들. 알바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 듯해서 제가 좀 이거는 자막 처리를 좀 했습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1. 면접 볼 때 무표정. 2. 업무 처리 안 되어 있으면 정근무자 탓. 점주가 일을 안 한 탓. 남 탓. 결국 남 탓이죠. 결론은 본인도 안 하면서 남 탓으로 정신승리. 세 번째, 돈이나 제대로 달라 함. 4. 본인 인정은 일도 없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모두 이유가 있음. 5. 업무적인 문자에 답장 안 함. 6. 대부분 앉아서 시간 보냄. 7. 청소시키면 깨작댐. 나머지 90%는 다른 근무자 또는 점주가 해야 됨.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저 너무 공감합니다. 8가지 모두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점주의 어떤 마인드, 자세, 이것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찰스의 코멘트 한번 찰코죠, 찰코. 원래 찰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찰코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찰스의 코멘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네요. 요거를 찰코로 바꾸면 되겠다. 요거를 찰코로 앞으로 찰코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하여튼 걸러야 할 알바들. 찰스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코멘트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찰코. 제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면접 볼 때 무표정.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무표정인 분들이. 얘기를 하면 상호 간에 어떤 핑퐁이 되어야 하는데 저만 혼자 신나서 너무 열정적으로 노력하거나 구걸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렇게 무표정으로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상으로 사전통화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만나기 전에 사전에 서로 체킹할 거는 체킹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전화상으로 꼼꼼하게 서로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 원하는 바가 서로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하면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지원자를 실제로 만나게 될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필터링입니다. 사전 필터링. 자, 2번. 업무 처리 안 되어 있으면 정근무자 탓 또는 점주가 일을 안 한 탓. 결론은 본인도 안 하면서 남 탓으로 정신승리.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점주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사전에 근무자들 간의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상호 간 동의가 되었다면 이런 위와 같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간 사전 협의 또는 확정이 애초에 없다 보니 근무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건 저렇게 한다라는 기준이 없거나 케바케 그때그때 누구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근무자들이 자기 남 탓해가면서 정신승리를 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건 원래 기준도 없었잖아. 그럼 나는 그냥 내가 한 건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더 이상 어떻게 해? 라고 나름 스스로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는 일을 할 것이고
각 타임별 저녁 근무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야간 근무자는 또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라는 어떤 이 업무적인 기준을 업무 범위 설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좋은 상태로 점주가 넘겨주면 그 저녁 근무자는 좋은 상태로 받아서 다시 야간 근무자에게 좋은 상태로 넘겨주고 또 저녁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태로 받아서 아침에 점주님한테 좋은 상태로 넘겨야 한다는 이 별것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이 기준을 설정하면 서로가 서로의 탓으로 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너무 좀 제가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코멘트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돈이나 제대로 달라함. 예, 제대로 주고 제대로 부릴 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4번, 본인 인정은 일도 없이 지적사항에 모두 이유가 있음. 그래서 근무 시작 전 상호 간의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점주님의 피드백이 가능하고 적용이 됩니다. 피드백이 먹힙니다. 예. 근데 이런 상호 간 업무 범위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점주님의 피드백은 근무자 입장에서는 왜 이래? 갑자기 뭐 자기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가 점주님이?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범위 업무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점주님의 어떤 드라이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적인 문자에 답장 안 함. 본인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상호 간 업무 범위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본인 업무에 대해 점주가 확인하고 전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카페에 오시면 24시간 업무 매뉴얼이나 그 시간대별 근무자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음에 면접 볼 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건데 할 수 있겠냐, 괜찮겠냐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같이 채용이 되면 일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드라이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먹히죠. 자, 대부분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본인 업무의 범위를 모르니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는지도 모를 거고 앉아있는 게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는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부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바는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알바생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면은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가설이 세워졌으니까 실행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가설, 실행, 복귀를 무한반복해가면서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7번, 청소시키면 깨작됨. 나머지 90%는 다른 근무자 또는 점주가 해야 됨. 본인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6번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관상은 과학이다. 예, 관상은 과학 맞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 인상이 왜 생기냐면 주름의 골에 의해 생깁니다. 주름의 골은 그쪽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고요. 웃으면 어느 특정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부위를 자주 사용하면 거기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주름에 골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면 또 다른 특정 부위의 근육을 쓰겠죠. 그럼 그쪽 부위를 자꾸 쓰게 되면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골이 생겨서 그 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과학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찰스의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